사주학 개론 강의 3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여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찾는 경우에는 이런 사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궁합을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배우자의 일찍 죽는 요절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요절하는 부분이 보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궁합을 보게 되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좋은 대운을 타고났는지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로가 맞는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어쨌든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배우자가 일찍 요절할지 여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랫도록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진 남자나 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를 찾는 순서와 방법은 제가 전에 강의한 부분에서 가져왔습니다. 전에 강의한 그 부분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거는 명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여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 첫째가 배우자를 암압하고 있는 거,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이압하는 거, 그 다음에 배우자를 충하는 거, 그 다음은 세 번째가 배우자가 삼요절에 좌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주대학 학원 258페이지에서 따온 건데요.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임수면 관을 찾잖아요. 여자니까 곤명이니까 관성이 남자니까 관을 찾습니다. 기토로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기토라고 찾으시면 이거는 잘못 찾으신 겁니다. 일단 여기서 배우자 찾는 순서와 방법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일간과 천간합이 있는지, 임수와 천간합은 정화거든요. 정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우자 공인 일지의 배우자성이 있는지, 일지의 배우자성이 있는 거 봅시다. 신금에는 무임경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가 관성이죠. 이게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성이에요. 이 배우자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금이 배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신자합이 되어 있어요. 신자합이 되면 신금이 모두 수로 변해요. 자로 인해서. 신자합. 수로 변하면 무토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무토를 쓸 수가 없는데, 또 옆에 보니까 묘신합이 돼 있어. 이렇게 묘신합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 묘신합은 2합으로 완성돼 있고, 신자합은 3합의 반합이에요. 반합. 진이 빠진 반합이란 말이에요. 반합으로 2합을 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묘신합이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신금의 무토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금이 배우자입니다. 이 신금이 배우자가 돼요. 그러면 이 기묘대운이 오면 신금을 하나 두고, 그러니까 원숭이 하나를 두고 토끼 2마리가 싸웁니다.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걸 쟁합이라고 하죠. 쟁합이 발생하게 되는데, 쟁합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 기묘대운은 월주에 놓이게 돼요. 묘가 여기로 옵니다. 그러면 공전 자전의 법칙에 따라 묘신합이 돼요. 성립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거하고 합이 되는데, 그거는 이 위까지도 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원칙적으로 묘신합이 됩니다. 그러면 묘신합이 됐죠. 이렇게 묘신합이 돼 있습니다. 묘가 왔어. 근데 경신년이 되면 묘신합이 대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기현상이 일어나요. 묘신합이 응기현상이 일어나요.
응기현상이라서 신금이 합반되는 현상이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지죠. 그래서 경신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 성이 암암으로 이렇게 묶이거나 이압으로 묶이게 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이 곤명사주인데 이것도 여자사주입니다. 임수해서 보니까 천간에 일간이 천간합돼 있어요. 일간과 천간합이 돼 있어. 그러면 정화가 남편인 것 같죠. 하지만 임자가 가로막고 있어. 얘가 이것을 떼어놓고 정임합을 할 수 있지 않죠. 이것도 공전자전의 법칙에 따라 임수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임수는 어디를 따라야 되냐면 다시 배우자궁을 봐야겠죠. 일지에 배우자성이 있는지. 배우자성 무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토예요. 근데 술중 정화가 여기에 표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화는 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이게 남편이 된 거죠. 남편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다 무너져야지 죽거든요. 사망운이 오는데 봅시다. 갑년이 되면 갑대운이 오면 여기에 놓여야 되죠. 갑대운. 근데 이 통로도 정임합으로 통로가 돼 있어. 갑이 그러면 정으로 가요. 이 통로를 통해서 갑을 가. 갑이 가면 해에 좌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는 해중 갑목이 있기 때문에 해수도 동해요. 동하니까 해자합이 되겠죠. 자수도 동합니다. 자수가 동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술합이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궁을 배우자 궁이라고 그러죠. 배우자 궁을 합반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술년이 되니까 술자 합을 합반하게 되죠. 그죠? 합반하죠. 그 다음에 해자가 이렇게 동해서 이게 동하니까 임도 동하게 되고, 임이 동하면 정임합해서 자수로 끌어들여요. 절지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정임합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갑이 여기로 오면 해가 생하고, 해가 동하고 해자 해서 자도 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가 동하면 임도 동하게 돼요. 그래서 정임합해서 자로 끌어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절지로 끌어들이는 거죠. 절지로 끌어들이고 자수를 합을 합니다. 합반하겠대. 이제 경술년이 되면 정화 밑에 술이 깔리니까 묘지가 되는 거고, 자술합이 또한 응기하니 사망운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을목 입장에서는 경금을 찾아야 돼요. 일간에 천간합이 있는지 여부를 걸려면 경금을 찾아야 되는데 경금이 없어. 그러면 밑에하고도 이 여기 일지하고 일지 배우자상이 있는지 보는데 배우자상이 없습니다. 금이 없죠. 그 다음에 을경 합해야 되는데 경금이 없어요. 여기도 밑에도 일간과 합이 되는 지지, 그죠? 일간과 합이 되는 지지 없어. 근데 일지와 합이 되는 천간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일지 해중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토가 배우자입니다. 근데 기토를 보니까 축이 깔려 있어. 축은 뭐야? 묘지입니다. 기토의 묘지에 깔려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요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가. 근데 이제 개수운에 오면 개가 기를 건들면 기는 그 건들므로 인해서 동합니다. 기축이 동해요. 그러면 기는 동하는데 어디에 자리 잡고 있어? 묘지에 자리 잡고 있어. 그러니까 기가 묘지로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응? 그런 운에 경자년이 오니, 경자는 여기 병자죠. 병자는 여기에 오죠. 자가
경자가 충미충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통해서 자축합을 하게 됩니다. 자축합. 거기다가 자축합만 하는 게 아니라 해자축이 다시 모여 수국을 이루어. 수국을 이루어. 그러면 토가 전부 없어져 버리죠. 거기다가 이 해자축이 가면서 을이 기를 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망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망그러져 버려서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간암으로 삽니다. 을이 극하니까 간암으로 사망한 거죠. 그 다음 사주를 봅시다. 이것도 곤명사주인데 여자예요. 여자 사주인데 어디 봅시다. 간목 입장에서 보면 천간과 일간이 천간합인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먼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가 연월이 손님의 자리고요, 여기가 주인의 자리예요. 그래서 주인의 자리에 이 본기가, 이 기토가, 미가 기토잖아요. 있으면, 갑기합이 되면 이거하고는 합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일단은 내 주위에서, 빈위에서 찾는 게 보다 빈위에서 일단 먼저 찾아야 돼요. 합을. 이 합을 찾았는데 없어.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기토가 남편입니다. 이 부분은 이 묘가 남편이에요. 형태가 그렇습니다. 근데 미토가 어쨌든 남편이에요. 근데 미토가 표출한 게 기토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남편이 되는 거죠. 이게 남편이 되는 거죠. 이런 순서를 찾아야 됩니다. 미토를 먼저 남편으로 해서 이게 집이에요. 남편의 궁. 남편이 표출된 요거고, 세상에 나온 거고, 집은 여기란 말이죠. 궁.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임신년이 되면, 임신대운이 되면 정임합, 묘신합해서 이 두 개를 합반하게 됩니다. 두 개를 합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가 웅덩이가 파인 것처럼 돼요. 그 웅덩이가 파인 것처럼 돼서 기와 갑이, 축과 진이 진동합니다. 그 파동한다 그러죠. 그 여파로 파동하게 돼요. 그래서 기가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났는데 축이 앉아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미 여기로 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거죠. 이 대운에서 얘는 이 자리로, 묘지로 들어가는 운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형태가. 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남편이 위험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런 중에 정춘년이 되니까, 정춘년은 여기 오지 않습니까? 또다시 기토가 축에 앉아있는 꼴이에요. 세운에서도. 근데 축하고 미하고 연결을 짓고 있어. 통로가 되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축이 여기 와서 통로를 댄 미를 충하게 됩니다. 이 미를 충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까지 망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토의 집이 뭉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토가 올라왔는데, 기토가 묘지에 앉아있죠. 묘지에 앉아있고 이거와 이것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통로로 되어 있으면 충하기 쉬워요. 소위 일반적으로 사주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연월에 있으면 금묘화실로 일찍 사망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연주에 있으면 일찍 사망한다. 이런 이론이 왜 나왔냐면, 대운과 세운의 자리가 여기와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대운은 월주에 앉고 세운은 연주에 앉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여기 이쪽은 안전할 것 같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충미충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이건 안전한 자리가 아니에요. 연결이 안 돼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통로를 갖고 있으면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묘화실이라는 이론은 잘못된 겁니다. 단지 남편이 먼저 남편이 뭔지를 정할 때 금묘화실을 얘기하지, 여기 뭐 뒤에 있다, 그러니까 시주에 있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주에 있어서 오래 삽니다고 하는 얘기는 물론 뭐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사주대학 학원의 261페이지에 있는 사주입니다. 이거는 신금이 보면 일간과 천간합이 있는지 보면 병화가 없죠. 병신합이 되는데 병화가 없어요. 신금과 여기에도 화가 없습니다. 일지에 배우자성이 있는지 배우자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금과 일지, 지지들과의 합도 없죠. 화가 있어야 하는데 병이 있어야 하는데 병이 지장간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과 합이 되는 지지도 없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 일지와 합하는 천간이죠. 없어요. 여기는 개니까 축계 신기니까 병화는 아까도 없었고, 개면 무가 있어야 되는데 무가 없고, 기토니까 갑이 있어야 되는데 갑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죠? 없죠? 그런데 여기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일지가 긴첩하여 삼합을 이루는 경우 허투된 오행과의 합도 고려한다. 이렇게 써요. 허투된, 이거 봐요. 유축합이 되고 있죠. 유축합. 상합은 삼합이 성립하면 삼합의 목적은 뭐냐? 경금을, 이 유축합을 해서 경금을 투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경금이 투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경합하게 되죠. 을경합하게 돼요. 을이 두 개나 있어. 을경합. 그러니까 이분이 첫 번째 남편이고 두 번째 남편입니다. 근데 첫 번째 남편도 사지에 앉아 있고 두 번째 남편도 절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절은 그래도 유축합을 통해서 신금으로 변해 있어서 상관은 이 두 번째 사람은 그렇게 죽을 사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을들은 어디다가 뿌리를 두고 있냐면 진중 을목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것들이 닫혀야지 남편이 사망하게 됩니다. 봅시다. 경운이 오면 을경 앞에서 유의 뿌리를 내리죠. 그러면 유가 동합니다. 그럼 유축합이 되겠죠. 유축합이 됩니다. 그러면 경금이 또 떠요. 그럼 두 개의 경금이 있는 겁니다. 을경합, 을경합. 그럼 이게 을들이 다 합반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합반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시기에 임술년이 되면 보십시오. 임은 뭐예요? 해에 해 위에 올라와 있죠. 해는 뭡니까? 을의 사지예요. 을목이 사지가 투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사망할 운이에요. 그러면 술은 또 뭐냐? 술은 여기 오면 을이 묘지죠. 그렇죠? 그리고 임술년이 되면 동간으로 임동간으로 술이 진을 충합니다. 그러므로 진도 사라지고 을목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뇌종양으로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지를 깔고 있거나 이렇게 절지를 깔고 있고 한번 봅시다. 위에도 이것도 이 충미충이 통로가 이렇게 개설되면 위험한 겁니다. 갖고 있습니다. 기토가 또한 묘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기토가 또한 묘지에 자리 잡고 있고요.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묘지를 깔고 앉아 있거나 이합, 암합 이렇게 암합돼 있고 또 하나도 이것도 암합돼 있습니다. 이렇게 암합돼 있는 사주들은
일찍 요절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합 암합으로 배우자가 합의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배우자가 충을 받은 경우, 셋째가 삼요절에 배우자가 좌한 경우엔 배우자가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